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르면 오늘 오전 중에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르면 오전 중에 여야가 새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여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3자 회동에서는 지난 여야 원내대표 간 2차 합의안에다가 최종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도 유가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2차 합의안 플러스 알파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새누리당은 어제 논의된 안을 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들이 확실하게 추인해줄 수 있다는 점만 전제가 되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중에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열어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인데 일단 11시에 만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의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제 밤늦게까지 논의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유가족들의 입장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유가족들은 내부 논의 내용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말을 삼가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의 의견이 충돌해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본래 총회 직후에 브리핑을 열기로 했는데 당초 예정과 달리 이를 취소했고요. 예. 어느 정도 입장 정리는 됐다. 이 정도 말로 브리핑을 가름했습니다. 대책위가 이처럼 말을 아끼는 것 자체가 이 최종 결정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시그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 유가족 대책위 내부에서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유가족들의 입장 오늘 11시에 다시 3자 회동을 한다니까 그때 내놓겠군요.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16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네. 국무회의에서 이제 발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청와대 오케이를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김무성 대표의 몫으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논의된 안을 갖고 오늘 오전 중에 청와대와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 최종 보고를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새벽에 청와대에 들어갔다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용인하는 분위기라고 현재의 기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야와 유가족 대책위 오늘 오전 중에 11시에 만나서 합의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이렇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전에 예상대로 최종 타결이 된다면 국회 네. 정상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국회가 그럼 정상 가동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오전 중에 합의안이 타결이 되면 오전이 아니라도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된 그 2시 이전이라고 하면 150일가량 이어져온 이 입법 제로의 상황은 일단 오늘 오후 본회의를 통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밟는다면 세월호 특별법안까지도 오늘 한 번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여야가 이미 오래전부터 법안 상한 작업을 어느 정도 해온 만큼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작업만 거치면은 법안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여야 모두 설명을 하고 있고, 참고로 그 새정치연합의 유기홍 수석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활용 점정 정도만 남은 거다. 점 하나만 찍으면 되는 상태까지 왔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면 아마도 세월호 특별법까지 일괄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용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예, 아무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네.
문제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네. 않을 경우에 네. 결국 새누리당이 그렇더라도 오후에 국회 본회의 열 거라는 거는 뭐 불문가진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불참할 경우에 대비해서 소속 의원들 모두에게 참석을 독려해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단독 개의 및 이 법안 처리를 시도했을 때 이완구 원내대표가 좀 당황한 일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의원들이 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아예 정확히 몇 명이 오기로 했는지도 일일이 파악을 해뒀다고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지난번처럼 시작과 동시에 이 산회를 해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입장이라서 어떤 형태로든 오늘 본회의는 개의가 되고 법안 처리 역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 국회에 한 90건 넘게 법안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주요하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있다는 게 이제 정치권의 주장인데 어떤 법안들입니까? 본회의에 붙여졌으니 뭐 당연히 소관 상임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들입니다. 계류 법안 중에서는 이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그리고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일단 눈에 띕니다. 예. 또한 얼마 전에 발생했던 그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하고 관련한 이 실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중요해 보입니다. 예.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이런 행위가 벌어진 지 지금 몇 달 지난 것 같은데. 네, 많이 늦었죠. 예. 이것도 국회 어쨌든 절차상으로는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니까. 네. 예.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 법안들이 많다고 여당에서는 주장합니다. 어떤 법안들입니까? 대출 사기 같은 이 불법 행위에 사용됐던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그리고 이 발전소나 이 발전 연료 설비 등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이 비교적 민생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새정치연합도 주목하고 있는 법안들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학대나 폭행 등 이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할 경우 이 친권 일부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또 유병언식 세모그룹 전 회장이죠. 유병언식 부당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한 이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들 법안이 민생과 그리 밀접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밀접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법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해당 법안이 최고의 민생 법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라면 더더욱 그럴 테고요. 법안 자체가 볼모가 되는 상황은 안 좋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사실에는 모두 다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김효진 PD가 개인적으로 좀 이런 법안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혹시 그런 생각하는 법안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제가 조금 주목하는 것은 그 발전소나 발전 연료 설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인데, 이 특정 지역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시민들이 정치적인 힘이 좀 부족하고요. 조금 소도시로 치부되는 곳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처리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예. 한 가지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그리고 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이 한미 FTA 반대 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 정간 혐의, 네. 이게 정식 재판에 회부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정치 뉴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법원발 사회 뉴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동영, 이정희 두 사람 2011년 11월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시위대가 경찰하고 대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동영, 이정희 두 사람 약 2시간 정도 도로를 점거했다는 혐의, 즉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시위가 도로로 다 퍼져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거기 서 있었던 건데, 예. 아무튼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박소영 판사가 최근 직권으로
피고인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가 앞으로 사건 재판을 맡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약식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어쨌든 법원이 사안을 그만큼 무겁게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겠죠. 이런 논란의 가능성을 의식한 듯이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지 않은 채 기소가 됐다. 이들이 자백을 하는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약식 기소 차원으로 해도 이런 절차는 밟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향후 재판 상황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효진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